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블루베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제목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눈이 침침할 때 블루베리.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효능 3가지와 똑똑한 섭취법. 제목이 아주 잘 짜여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이 약속하는 그 내용, 그 알맹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블루베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서요. 진짜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제일 좋은지.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 좋다, 이건 아는데 정확히 왜, 그리고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선 좀 두루뭉술하게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파고드는 거죠. 과연 놀라운 효능이라는 게 과장은 아닐지, 또 우리가 몰랐던 똑똑한 섭취법이 진짜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제목의 첫 부분이죠. 눈이 침침할 때 블루베리.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눈 나빠진다고 블루베리 많이 먹으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다들 그렇죠. 이게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 점을 먼저 딱 짚어주는데요. 블루베리가 시력을 0.5에서 1.5로 만들어주는 그런 마법의 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근데 대신에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또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적용 능력을 돕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핵심 성분은 바로 안토시아닌이고요. 아, 안토시아닌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보라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다는 성분 맞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블루베리의 그 짙은 남색을 만드는 색소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성분이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2가지요? 네. 첫째는 눈의 미세혈관 혈액순환을 도와서 눈의 영양과 산소를 더 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 혈액순환. 그렇죠.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 봐서 눈이 뻑뻑하고 피로할 때 일종의 활력을 주는 셈이죠. 그리고 둘째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의 재합성을 촉진합니다. 로놉신이요? 그건 조금 생소한데요? 로놉신은 우리 눈 망막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해요. 아, 우리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영화관 딱 들어가면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바로 그 과정에 이 로놉신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눈을 많이 쓰면 이 로놉신이 소모가 되는데 안토시아닌이 이걸 다시 만들어내는 걸 도와주는 거죠. 와, 훨씬 구체적이네요. 그러니까 제 안경 도수를 낮춰주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모니터에 시달린 제 눈의 체력을 길러준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비유가 딱 맞네요.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놀라운 효능 3가지로 넘어가 볼까요? 솔직히 놀랍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면서도 에이, 과장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첫 번째 효능이 뭔가요? 첫 번째로 이 자료가 꼽는 효능은 바로 뇌기능 향상입니다. 뇌예요? 눈 얘기하다가 갑자기 뇌로 가네요? 네. 눈에 좋다는 그 안토시아닌이 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성분이 혈뇌 장벽이라는 걸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라고 설명해요. 혈내 장벽이요? 그게 뇌를 보호하는 무슨 필터 같은 건가요? 오, 정확합니다. 뇌로 들어가는 물질을 아주 깐깐하게 선별하는 필터인데 안토시아닌은 이걸 뚫고 뇌세포에 직접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렇게 뇌에 들어간 안토시아닌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일종의 녹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녹쓴다. 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바로 이 뇌세포의 녹을 막아주는 거죠. 뇌세포의 녹방지제라니,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자료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요. 꾸준히 블루베리 주스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단기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내용이에요. 오, 정말요? 네,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서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랍다고 할 만하죠. 그렇네요. 눈 건강을 넘어서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이건 진짜 솔깃한데요? 그럼 2번째 놀라운 효능은 뭔가요? 2번째는 심혈관 건강 증진입니다. 심혈관이요? 네. 보통 심혈관 건강하면 오메가3나 결과류 이런 걸 떠올리는데 블루베리도 그에 못지 않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블루베리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대요. 혈압을 낮춘다고요? 어떤 원리로요? 블루베리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화질소요? 네, 산화질소는 혈관 내벽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꽉 쥐어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은 내려가고 혈액순환은 원활해지는 거죠. 와... 한마디로 블루베리가 우리 혈관한테 힘 빼고 진정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혈관을 위한 요가 세션 같네요, 진짜. 저는 그냥 노화 방지?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혈압까지 직접 관리해준다니 이것도 정말 의외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효능은 뭔가요? 세 번째는 장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입니다. 아, 장하고 혈당. 네,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 자료는 설명해요. 먼저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죠? 이 식이섬유가 우리 소화 요소로는 분해가 안 되고 장까지 쭉 내려가서 유익균들의 좋은 먹이가 되어주죠. 아, 그거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소화 기능도 돕고 면역력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식이섬유가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혈당 조절인데요. 혈당 조절이요? 네, 블루베리가 달잖아요. 당분이 있는데 이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우리 몸에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매우 느리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막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간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그 안에 든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눈, 뇌, 심장, 장, 혈당까지 정말 전방위적인데요. 이제 왜 놀랍다는 표현을 썼는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 똑똑한 섭취법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좋은 효능들을 100% 활용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똑똑한 방법이 있다는 건 어리석은 방법도 있다는 뜻일 텐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다루는 질문이 생블루베리 대 냉동 블루베리예요. 아, 이거 궁금하네요. 보통은 신선한 생과일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도 왠지 냉동은 영양소가 좀 파괴됐을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 편견을 딱 깨줍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영양소 흡수율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정말요. 네, 블루베리를 얼리면 과육안에 작은 얼음 결정들이 생기는데 이게 세포벽을 미세하게 파괴한대요. 그 덕분에 우리 몸이 안토시아닌 같은 핵심 영양소를 더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와, 물론 급속냉동 기술로 잘 얼린 제품에 한해서요. 세상에. 전 항상 비싼 돈 주고 생블루베리 사 먹으면서 냉동은 차선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다니. 이건 정말 똑똑한 정보네요. 그렇죠. 그럼 열을 가하는 건 어떤가요? 저 블루베리 머핀이나 파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열에 좀 약한 편이라 오래 끓이거나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잼처럼 오래 가열하는 것보다는 머핀 구울 때 반죽 마지막 단계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오트밀 위에 마지막 토핑으로 올려 먹는 식으로 열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합니다. 아, 제 블루베리 머핀이 영양학적으로는 최선이 아니었군요. 그래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죠. 자, 그럼 음식 조합은요. 저는 보통 아침에 요거트나 우유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갈아 마시는데 이건 괜찮은 방법인가요? 바로 그 부분에서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팁을 줍니다. 네. 놀랍게도 블루베리와 우유 및 유제품은 최악의 궁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최악이라고요? 제 아침 식사를 완전히 부정당한 기분인데요, 지금. 왜죠?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이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하고 결합해서 찬의 흡수를 최대 80%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80%요? 네, 즉 블루베리의 가장 좋은 성분은 거의 다 놓치고 당분이랑 섬유질만 섭취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릭 요거트도 마찬가지고요. 와,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거의 매일 아침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저는 블루베리 효능을 거의 못 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럼 뭐랑 먹어야 제일 좋은 건가요? 이 자료가 추천하는 최고의 조합은 그냥 물
혹은 오트밀크 같은 식물성 우유와 함께 먹는 겁니다. 아, 식물성 우유. 네. 아니면 견과류나 씨앗류처럼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는 것도 좋다고 해요. 지방 성분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거든요. 그렇군요. 또 다른 팁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오렌지나 레몬즙을 살짝 곁들이면 안토시아닌의 체내 안정성을 높여서 흡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블루베리 우유 스무디는 끊고 블루베리, 아몬드, 오트밀크 조합으로 바꿔야겠네요. 이건 정말 몰랐던 사실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서 인용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하루에 약 한 컵, 그램수로는 한 140에서 150g 정도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유의미한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컵 정도. 네, 물론 약이 아니니까 꼭 지켜야 할 용량은 아니지만 효과를 기대한다면 그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좋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눈이 침침할 때 좋다는 막연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실제로는 눈의 피로 회복과 야간 시력에 도움을 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됐고요. 네, 그랬죠. 거기서 더 나아가 뇌기능, 심혈관 건장, 그리고 장과 혈당 조절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효능 3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용적으로는 냉동 블루베리가 아주 훌륭한 선택지고 특히 우유와 함께 먹는 건 피해야 한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됐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블루베리는 건강에 좋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에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왜 좋은지, 그리고 일상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습니다. 네, 아주 명확했어요.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장 내일 아침 식탁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아주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료 덕분에 저의 블루베리 섭취법은 완전히 바뀔 것 같네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블루베리의 효능, 즉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접할 때 자연스럽게 그 이면을 생각해 보게 되죠. 이면이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계절 내내 신선한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온 것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다면 블루베리 한 컵이 우리 몸에 주는 이점과 그것을 우리의 식탁까지 가져오기 위한 탄소 발자국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블루베리를 사거나 국산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을 넘어 지구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더 똑똑한 소비는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와, 생각지 못한 관점이네요.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넘어 우리 환경에도 좋은 선택은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